네, 오늘 또 역시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시장 분위기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워낙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도 아침에 소폭의 혼조세를 보이다가 위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역시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쪽에서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보면은 투매성의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매수와 매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코스피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지 못한데 그 흐름은 역시 코스닥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특히나 기금 쪽에 대한 말 그대로 연기금 쪽의 차익 실현이 최근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역시 기금 쪽에서는 보유 물량이 워낙 많았었던 부분에서 일부 덜어내야 되는 그 보유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차원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시장의 흐름은 위쪽으로 방향성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에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에 대한 부분들 언제 나올지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역시 이 실적 시즌이 끝나는 8월 15일 정도의 기점에서 조금 아래쪽으로도 생각해 보자라는 체온이 조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이고 양호하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약간 기대감을 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 풍부한 유동성이 달러 약세, 기축통화의 약세로 인해서 조금 더 활발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게 좋을 게 뭐였냐면은 코로나 치료제나 아니면 코로나가 이미 극복되고 확진자가 좀 줄었었다라면은 좀 더 탄력적이고 순환매, 코스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순환매가 아니라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말 그대로 진짜 시장 상승이라는 느낌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위에 따라가는 거 샀는데 오히려 그 종목이 또 내려가면서 손해를 보는 말 그대로 혼조세 여기서 수익 나고 저긴 또 손해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종목 선택에 잘못된 길을 들어갔을 때는 맴도는 혼자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라가는 말에 잘 올라타는데 그 방법에서는 제가 봤을 때 돈의 흐름 많은 돈이 쏠리는 쪽의 흐름에서 갈 수 있는 쪽에 역시 시장의 관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유동성은 말 그대로 돈입니다. 개인들의 자본들인데 그 자본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말 그대로 돈이 이동하는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은 역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이 지수와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이 시장을 끌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서 경기 민감주로 봤었을 때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쪽의 2차 전지 이런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흐름은 조금 다른 흐름, 소비 쪽에도 조금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철강 쪽에 반응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는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전체적으로 큰 돈이 몰리는 쪽이 여러 쪽이 나오는데 시세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대형주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소비 쪽에 LG생활건강이 큰 상승을 보였다. 실적이 양호한 흐름 또 나왔었고 그리고 이 소비 쪽의 개념들이 역시 경기 민감 쪽으로 봤었을 때 방어적인 차원이나 역시 달러 약세가 아직까지 반등을 주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 흐름에 그 밑에서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철강이나 조선주들의 흐름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철강 조선주가 조금 이 바닥권에 좀 움직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달러 약세, 기축통화의 약세에서 수익권에 대한 부분인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달러가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 역시 철강 쪽에서는 조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워낙 바닥권에 있었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리대에서 좀 조정폭이 끝나는 변곡점에서 좀 상승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순환매 형태에서 조금 일시적으로 자금이 옮겨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는 아래쪽으로 손톱도 좀 짧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현재 흐름에서 한번 우리가 달러가 약세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이전에 과거에 대한 일부 지지대 자리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장기적으로 계속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맴도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결국 달러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그 관점에서는 미국 대선과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서로의 대립 구간 이런 부분들과 코로나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변수에서 제가 봤을 때 달러가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나. 추가적으로 일부 조금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위쪽으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역시 지수.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금 저는 이전에 코로나 때 회복했던 이 자리 때까지는 그냥 반등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은 진짜 상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상승이 제가 생각할 때 8월 15일 정도인데 15일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역시 9월 달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8월 15일 기점이 될 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은 늘려놓고 확인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게 아니라 한 40%대 정도까지만 지금 매매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은 한 40%대까지만 8월 15일 이후에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보유했던 종목이 자리를 찾고 수익 나는 종목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일부 현금화를 수익 실현을 조금 비중을 줄여내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탄력적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천스닥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저항대가 2470포인트짜리 정도 이 자리대에서 어느 정도 힘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역시 제 생각에는 지금 가장 조금 약세로 올라왔던 거는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반기 때는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설비 투자를 통해서 늘어날 것이고 OLED가 본격적으로 조금 반응을 보일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하반기 때는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 중에서도 4차 산업에 맞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잘 살펴보신다라면은 아마 하반기 때 조금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 때 하락세가 오더라도 반도체는 안전하다는 관점에서 역시 분할 매수로 관점을 본다. 내려갈 때도 사도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하반기는 좀 반도체 쪽에 포트를 일부 좀 가져가는 전략을 보신다라면은 이 시장에 좀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역시 단기 대응으로 연말까지 꾸준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 연말까지 어떤 분위기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2021년부터가 우리 시장에 정말 중요한 시기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신저가에 있는 화학 쪽이라든지 뭐 조선도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보이는 실적은 없지만 2021년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한다는 개념보다 이전에 있던 수주 공시가 이제 녹아들면서 앞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니까 좀 흐름을 투자하기보다는 지켜보고 나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적금성 투자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 종목이 많이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위에 샀더니 떨어지고 있다.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